예.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오세훈 시장, 집을 빵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얘기 나누기 전에 먼저 오세훈 시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돈이 시중에 풀리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지금 취임 초에 신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을 하고 시중에 돈을 풉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방법은 하책 중에 하책이죠. 정권 초기니까 용인하는 겁니다. 예, 정천지 평론가. 네. 오세훈 시장님, 주택 공급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신통기획 착공 기준으로 주택 공급이 빵입니다. 뭐 공급한다면서요? 그 빵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재개발, 재건축이 빵 공장인 줄 아냐? 21만 호 이상 토대 마련했고 착공은 수년 더 걸리니 참고하셔라. 이 무지함이 기가 막힌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신통기획이 뭡니까?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요.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자신의 부동산 정책 브랜드를 내세우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한 단계가 굉장히 지난하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서 중간중간에 뺄 수 있는 것들은 쫙쫙 좀 빼서 신속통합하게 빨리 재개발, 재건축을 이루자라는 것이 이제 신통기획이었었는데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신통기획을 자랑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된 게 뭐냐라는 결과물을 물으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보통 재개발, 재건축 18년 이상,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는 것을 평균적으로 본인이 한 13년까지 끌어내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당장의 모습이 아니라 일정 부분에 이 정도로 거품과 속도를 냈는데 이게 무슨 빵 공장처럼 빵 찍어내는 것이냐 이런 갑론을박이 있었던 겁니다. 예, 빵! 부동산이 빵! 벌써 많이 기억나시죠? 바로 이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들어보시죠.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다가구나 빌라 같은 것들을 질 좋은, 품질 좋은 이해를 하겠다라는 이제 것입니다. 저때 저 발언 놓고 엄청나게 논란이 빚었잖아요. 자, 김현미 전 장관의 빵과 오세훈 시장의 빵 공장.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글쎄 오세훈 시장이 2022년 4월에 서울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예. 그 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죠. 사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부각된 때는 노무현 정부 때하고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예. 그 시장 재임 시기를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 때 아마 가장 많은 그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박원순 시장이 사실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한 재건축에 대해서 상당한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아직도 강남 일대 재건축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에 다양한 공급 대책들을 마련하는데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주민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3선 의원으로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비난 강도를 높이면서 본인의 정치적 목감 키우고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 이른바 선전포고를 한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식으로도 해석했고요. 사실 주택 공급이라는 게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나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빵은 오늘 구우면 오늘 새벽에 구우면 오늘 바로 소비자들에게 그렇죠.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 뇌리에는 빵이라는 건 부동산은 빵, 아파트는 빵, 이게 워낙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보니까 저 비유가 적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정철진 평론가. 네. 오늘 부동산 대책, 그러니까 공급 대책이 이재명 정부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2030년까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수도권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 대신에 다른 데 막 이렇게 돌려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LH가 직접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135만 호 가능한 건지 충분한 건지 평가를 좀 해주세요. 저기 착공이라는 데 좀 표현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재개발, 재건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작업은 그 과정은 실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땅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지으려면 주택을 지으면 택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저게 LH가 직접 시행한다는 것은
워낙 땅 가격이 비싸면 사업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LH가 갖고 있는 주택 용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LH가 이 리딩을 갖고 리더십을 갖고 직접 하면 속도도 내고 비용도 어느 정도의 뭐 상대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수도권 공공택지 중에 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서초구 서리풀이라든가 과천이라든가 여기에서 그나마 좀 땅이 있거든요. 네. 여기를 좀 먼저 시도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공급 대책이 왜 우리가 중요하냐면 지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공급의 청사진들을 좀 보니까 지금은 8억인데 저기는 한 5억의 분양가가 나오네 하고 뭐 5년 뒤에는 저 집을 내가 확실하게 분양을 받을 수 있게라고 하면 굳이 영끌해서 지금 집을 안 사기 때문에 예. 이제 공급 대책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오늘 일단 뭐 세부적인 디테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규모까지 나왔었고 이제 앞으로 하나씩 국토부가 조금 더 공급에 대한 좀 명확한 청사진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예. 저기 보면 규제 지역 LTV를 뭐 50%에서 40%로 그러니까 집값에서 40%밖에 대출 못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또 1주택자는 전세 대출을 이제 2억밖에 추가로 자기가 집 있는데 딴 집에 전세 들어갈 땐 2억밖에 안 된다는 게 있고요.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맨 왼쪽에 있는 거죠. 이제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연봉이 얼마나 되건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6억으로 끊는 건데 잘 보시면은요. 저게 신규 수요자에 대한 제약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저기에 대한 대책들을 인정을 할 수가 있는데 만에 하나 집값이 계속 안 잡히고 올라간다면 물론 잡아야 되겠지만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아니 나는 대출 받아서 더 들어가고 싶은데 내 진입 장벽을 막아놓네라고 그렇죠. 국민분들의 이 생각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대책과 뭐 추가 대책이 나왔지만 당초에 현재 정부가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저는 보유세 카드를 지금 꺼내 들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를 카드를 꺼내 든다고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종의 형평성 같은 거거든요. 아니,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데 그렇죠. 나는 예. 못 사고 이미 집 산 사람들은 계속 뭐 몇 억씩 올라간다면 그렇죠. 예. 그분들에 대한 뭐 페널티라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안 그래도 세금이 없다라고 해서 뭐 주식 쪽에서는 50억, 10억 이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이 세금 규제에 대한 부분도 그렇군요. 함께 나와야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어쨌든 집 없는 또 무주택자들은 나는 이제 대출도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집을 사지? 이런 거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두려움, 걱정이 앞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평론가가 해주셨어요. 자, 과연 추가적인 대책은 어떤 게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죠.